일단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둘레의 길이니까 얘를 좀 표현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뭐 최대가 언제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태인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 D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얘는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고, 또 D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고. 봐봐, D라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얘 모두 달라지고 있겠어요? 둘레도 달라지고 있겠네. 맞죠? 아, 그러면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된다? 둘레가 달라지는 상황이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은요, 아무 점이 아니지. 반드시 어디 위의 점이야?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잖아.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t라고 놓을게. x좌표를요. 여기 위의 점이려면 얘는 자취가 이래야 되잖아. 항상 이런 꼴이어야 되지, 함수값이. 맞아? 그럼 잘 봐. 그러면 얘 세로의 길이는 되게 쉽게 표현이 되네.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네. 이건 바로 표현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한테 이제 그 봉착한 문제는 뭐냐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죠. 가로의 길이. 그럼 가로의 길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인 것 같아. 맞지? 왜? 얘는 얘랑 평행하거든.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길인데, 그럼 B와 C의 X좌표의 차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X좌표의 차이인데 얘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0이잖아. 그럼 대칭축이 0이면 얘랑 같으니까,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0이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이 얼마다? 0이어야겠네 이거지, 그치? 그럼 얘 X좌표가 마이너스 T였을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인 건 똑같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 2t네 이거지, 그치? 당황할 필요 없어. 길이가 쌤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돼요? 너 t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t는 음수잖아. 얘가 양수지 이 자체가, 그치? 맞죠? 야,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2t. 이게 뭐야? 가로랑 세로를 하나씩 더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 그게 지금 뭐야? 직사각형의 둘레 아니야. 맞지? 이 둘레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문자 y라고 놓을까? 자, 이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의 값에 따라서 변하지, 이 y 값이. 맞아? t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t에 대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의 형태로 변하잖아. 얘를 좀 정리 좀 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고, 얘가 지금 y값이 얘 함수값인데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t가 이거 얼마일 때냐면 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렇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막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t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봐야지. t는 요 d의 y좌표잖아. d의 y좌표. 그럼 d는 어디까지만 올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니까 t가 이렇게 되니까 요 범위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이렇게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어쨌든 최대값은 어디야? 꼭지점에서 가지고 있겠죠. 맞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죠, 그치? 그러면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 8이겠죠, 8. 됐어요? 너가 그 고등학교 공통수학 2에서 명제에서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란 걸 배우거든요. 산술기하 평균. 그거 나오기 전까지 너한테 최대최소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다 이차함수 최대최소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차함수 최대최소 문제면 너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문자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리고 걔가 변함에 따라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지를 살펴보셔야겠죠. 그치? 그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고1 내신까지야. 그 뒤로부터는 최대최소 문제라고 하면 꽤 많이 나와. 그 다음에 51번도 볼게요. 51번은 오히려 땡큐한 상황인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일단 문제를 읽을게. 뭐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올랐다가 다이빙하는 수상 경기 종목이래. 근데 어떤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보다 오히려 얘가 쉬운 문제인 게 뭐냐면 얘는 내가 이 안에 있는 뭘 찾았어야 됐어? 이 관계식을 찾았어야 됐지.
근데 얘는 뭐야? 직접적으로 뭘 줬어? 관계식을 그냥 줬어. 뭐라고 줬어? 시간과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넣어서 줬잖아. 이거 이용해 이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맞아? 형 잘 봐. 얘가 지금 다이빙, 뭐 스프링보드 다이빙이라는 게 3m 높이에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점프해갖고 이렇게 뛰는 거라며. 뛰어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높이의 궤적이 얘의 궤적이 아니야? 높이의 궤적. 올라갔다가 감소하겠지. 점프했잖아. 점프했다가 감소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높이도 올라갔다가 감소했겠지. 단 여기가 몇 미터부터? 3m부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내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높이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뛰어오른 지 0초일 때는 얘는 몇 미터에 있었어? 3m 있었잖아. 스프링보드 높이가 3m라며. 3m 여기서 출발이지. 그래서 얘가 높이가 점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황 아니야? 맞아? 그러면 봐봐. 얘는 왜 0일 때 3, 이 그래프를 이거 그린 거 아니야? 그 얘가 지금 y절편이 3이니까 0,3이고, 그 다음 얘는 최대값인데 그게 얼마냐면 12분의 4니까 3분의 1일 때지. 그리고 f 3분의 1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어만 놓을게. 이렇게 되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가 언제 최대를 가지냐가 아니고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지, 그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너가 구하는 건 뭐야? h의 최대값 아니야? 그게 여기잖아, 지금. 여기에 y값. 그럼 이거 대입해도 좋은데 대입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 쓰게. 오케이? 이렇게 유리수일 땐 집어넣으면 계산하기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4분의 16 플러스 7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24분의 88이고, 그럼 얘는 6분의 22, 그럼 3분의 11이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최대 높이는 3분의 11이었다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웃기긴 하다. 3분의 2m면은 겨우 52번 보니까 가격과 수량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은 P라고 표현하고요. 수량은 퀀티티의 Q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0원에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몇 주를 팔았냐면 1000주를 팔았대요.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밥 가격을 10원 이나 할 때마다 한 달 동안의 김밥 판매량이 100줄씩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10원 이나해요. 그럼 10원 이나하면 만약에 490이지, 그치?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100원, 1100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너가 만약에 이 100원을 줄였어. 100원을 줄였으면은 몇 줄을 더 파는 거냐면 1000줄을 더 팔겠죠. 10원마다 100줄 더 파니까 100원을 줄였으면 1000줄을 더 팔아서 2000줄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럼 매출액만 보면은 여긴 80만 원이지. 그리고 여긴 50만 원이고, 맞아? 그럼 너가 사장님이면 당연히 400원 줄여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맞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매출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 지금. 봐봐. 원래 500원이야, 초기 가격이. 그치? 그런데 10원만큼 할인할 때마다 이 판매량은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100원만큼 늘어나. 100줄만큼 늘어나.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맞지? 10원만큼 한 번 할인할 때마다 100줄만큼 늘어난다고요. 그럼 내 매출액은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내가 매출액을 Y라고 했을 때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내 매출액은 내가 몇 번이나 할인해야 되지로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이거 설마 전개하지 말고 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X축과의 교점이 50,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거 아닙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50이랑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던 거냐면 여기 X, Y축이고 얘가 마이너스 10, 50,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 음수죠. 위로 볼록했겠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물론 마이너스 10번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너가 볼 건 여기만 보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일단 볼게. 그러면 자 여기야.
여기가 내가 지금 원하는 지점이지. 여기가 지금 판매액의 최대인 지점이잖아. 맞아? 그럼 그때 t가 얼마게, 아니 그때 x가 얼마게라고 물어봤을 때 얘와 얘의 대칭축인 얼마야? 20 아니야? 맞아? 아 그럼 내가 이 인하를 몇 번 하면 나는 최대치의 매출을 뽑아내는 거야? 20번이지. 그럼 이걸 20번 하면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야? 300원에 팔고 있는 거지. 300원. 300원에 몇 주를 팔고 있던 거냐면 20번이니까 3,000주를 팔고 있던 거지. 그치? 즉 90만 원이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매출액이라고, 이 상태에선.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 최대로 하기 위한 김밥 한 줄의 가격이니까 300원이죠. 그치? 맞습니까? 예. 됐죠? 그 다음에 53번도 보겠습니다. 53번 보면 이게 지금 가축우리래요. 가축우리고요. 벽면을 빗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벽면이에요. 이랬을 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80m짜리 철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축우리를 만들 거야. 80m짜리면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 이 철망의 길이의 합이 80이면 되죠. 벽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내가 굳이 포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가 합이 얼마여야 돼? 80이어야 되잖아요. 맞지? 이만큼의 길을 내가 x, 이만큼의 길을 뭐라고 넣을 수 있어? 80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가축우리의 넓이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s는 할게. y라고 할까? 보기 편하게. y는 하면 되지, 그치? y는 2분의 1 x 80 마이너스 x잖아, 그치? 맞아요? 이때 이 가축우리의 뭐 구해달라고?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맞지? 그럼 봐봐, 또 이것도 전개하지 말고 얘 지금 2차 함수잖아. 얘 뭐가 된 형태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지. x축과의 교점이 0이랑 80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얘 언제가 최대야? 40일 때가 최대네, 대칭축. 맞아? 40일 때가 최대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1 40이니까 800이죠, 800. 그러면 가축우리의 넓이는 800이 최대라고요, 최대. 좀 신기하긴 하죠. 똑같은 철망 가지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얘가 넓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네. 됐고요. 54번도 보겠습니다. 일단 풀기 하세요. 다음 주면 특강도 끝나고 계약이네요. 그치?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난 기분 너무 좋은데? 니네 계약해서. 저기요. 자, 너한테 물어본 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이고요.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 이만큼의 한 변의 길이가 22입니다. 이랬을 때 너한테, 야,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각 변에서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같게끔 만들고 있다고요. 같게끔. 그럼 만약에 얘가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얘가 어떤 상태냐면 요 길이가 만약에 이만큼이야. 그럼 얘도 또 이만큼, 또 여기도 이만큼, 또 여기도 이만큼 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얘 위치에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지잖아. 넓이도 달라지지. 그럼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뭐에 대한 걸로 표현해야 되냐면 이 길이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내가 이 길이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 봐봐, 일단 이만큼이 x잖아. 이만큼 x라고 놓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자,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똑같이 이거 합동이잖아요. 어떤 합동입니까? 여기가 10-x고요. 얘는 10-x니까 두 개 SAS 합동이라고 봐도 되죠. 중간에 끼인 값 90도라고 보면요.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얘랑 합동이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x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x거든. 그치? 그럼 나한테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되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에서 얘 빼고 얘 빼면 되지. 그쵸?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10 곱하기 22고요. 거기서 빼기 2분의 1인데 2분의 1 안 할게. 어차피 삼각형 두 개니까
이렇게 되죠. 원래 2분의 1 해야 되는데 2개니까 2개니까 그냥 곱하고 있는 겁니다. 난 똑같이 얘도 x 22 마이너스 x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언제가 최소값이 얼마냐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너 그냥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 전체가 최소여야 돼. 이 전체가 최소이려면 이 안에 있는 게 뭐여야 돼? 이 안에 있는 게 최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만 그냥 y라고 다 계산하지 말고 이 y는 안에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2x 이거잖아. 그쵸? 그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데 언제가 최대냐면 x가 얼마일 때야 이거? 8일 때가 최대지. 그럼 6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8이고 그 다음에 얘는 8이니까 248 이렇게 나와서 120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의 최대치는 얼마? 120이고 그럼 이 전체의 최소값은 220에서 얼마 빠진 거야? 120 빠진 거지. 그치? 맞습니까? 따라서 얼마냐면 계산 틀렸네? 잠깐만요. 220에서 8 대입하면 64에 128 256이죠? 아이 미안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최대값이 128이죠. 그럼 128이니까 이렇게 더 빠져서 얼마냐면 9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답이 얼마? 5. 왜 별표냐면요. 너 앞으로 직각삼각형 보였는데 수선이 하나 보인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싹 다 뭐냐면 다 닮음이죠. 무조건 닮음입니다. 왜?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동의각이지. 그럼 얘는 공통각이니까 이 삼각형은 싹 다 AA 닮음이네요.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던데 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를 K라고 하면 이만큼이 2K인 거지.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1대2, 1대2. 그럼 얘도 만약에 이만큼이 S야. 이만큼이 2S인 거지. 1대2, 1대2, 1대2 다 유지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맞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 삼각형에서도요. 얘랑 이렇게 평행선 보이면 무조건 뭐야? 닮음이야 그냥. 왜? 공통각, 통이각. 맞지? 근데 얘가 평행선이라고 안 주고 만약에 얘처럼 이거 뭐라 그랬냐면 55번에 얘 무슨 사각형이래? 아 수선이라고 했네. 수선으로 줬네요 이렇게. 맞지? 수선 줬으니까 얘랑 뭐야? 동의각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평행선이야 이거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지금 수선 내렸다고 했으니까 얘랑 평행하니까 동의각으로 이렇게 다 평행선이야 이거잖아. 그치? 하여튼 얘는 이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한 내각이 90도니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졌지. 이건 바로 알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뭐라 그랬냐면 얘가 10대 20이야 이렇게. 맞지? 야 그럼 잘 봐. 딱 보자마자 이 직각삼각형 이 전체 직각삼각형은 싹 다 뭐야? 닮음이잖아. 평행선. 그러면 1대 2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x 2x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10-x지. 맞아요? x, 2x 이만큼이 10이었는데 여기 x니까 10-x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변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면 얘는 2x 곱하기 10-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하고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니까 0, 10이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하잖아 이렇게. 맞아요? 언제가 최대야? 5일 때가 최대지. 대칭축. 그 5 대입하시면 얘는 15니까 얼마야? 최대값이. 아씨 둘레야? 둘레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치?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 x가 5일 때잖아. 그치?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 여기가 10이잖아. 얘는 5고요. 그치? 그러면 15니까 곱하기 2에서 30이죠. 넓이의 최대값은 50이고요. 둘레의 최대값은 30이네요.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점이요. 선분 A, B 위를 막 움직이네요. 맞지? 이 점 P가 선분 A, B를 막 움직입니다. 직선 아니에요. 선분 A, B예요. A에서 B까지만 움직이니까. 맞죠? 근데 어쨌든 이 P라는 놈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관계식을 가질 거냐면 B라는 놈이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1과 똑같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그죠? 그럼 봐봐.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야, 이때 얘 최소값 좀 구해줘, 이거지. 그치? 맞죠? 네. 미는 미니멈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선할 때 맥스 이렇게 써서 맥시멈 빼와요. 네. 기호입니다, 기호. 그럼 얘 최소값이 얼마야라고 했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K라고 놓을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12B인 건데 딱 봤을 때 하나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변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A도 변하고 B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수를 하나 줄일 겁니다. 오케이? 변수를 하나 줄일 건데 B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2니까 대입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 점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 값의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뭐만 변해요? A만 변하죠. A만 변할 때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있는 건데 이 A라는 건 뭔데? 이 점의 X좌표 아니야? X좌표? 이 점의 X좌표잖아. P X좌표잖아. 그 얘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얘는 0보단 크지.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X좌표가. 맞아요? 0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의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최소값이구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문자만 다르지 A와 K에 대한 무슨 함수? 이차함수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다고. 그럼 A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대칭 축인데 0부터 3이니까 0이면 왼쪽으로 2칸, 3이면 오른쪽으로 1칸인데 어쨌든 최소값은 여기서 가지죠. 그치? 그럼 A가 2일 때니까 대입하시면 얼마냐면 2,8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였던 거냐면 8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6번에 3번이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48번도 해봅시다. 자, 일단 48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들 해석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데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치? 근데 근에 대한 다항식을 줬잖아요. 근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이 근에 대한 다항식을 딱 봤을 때 얘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럼 당연히 나는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근각의소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2A 플러스 B고요. 2A 플러스 5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플러스 1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나한테 구해달라는 거는 얘의 최소값이 얼마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나 이제 뭘 구해야 돼? A의 범위를 구하고 얘를 좀 정리해야겠네.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정리 좀 해주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3이고 얘를 조금 정리해보면 나 정리 다 됐죠.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A에 대한 범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4분의 D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치?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A제곱 사라지고 10A고 그럼 9A에다가 다시 11A에다가 25, 22 이렇게 되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죠?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야, 이 값을 내가 뭐라고 할까? 뭐 B라고 할까? B라고 했을 때 A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이 B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거지. 그치?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결국에 똑같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대칭축이.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맞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 최소값은 여기서 가지겠죠. 그치? 맞습니까? 이랬을 때 구해달라는 게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대입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3에서 4분의 51 얼마야? 50 4분의 계산 틀렸어. 얘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4야? 여기 1 빼먹었네. 여기 1 있죠? 네, 14죠? 이렇게 되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4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14 더해지니까 4분의 55네요. 그치? 4번이죠, 4번. 네. 네. 맞다.
잠깐만 이따 검사할게요. 그 다음에 49번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49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길 차이함수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습니다. 그치? 교점의 x좌표. 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 y는 fx고 y는 gx다 이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fx-gx는 0이라는 차이함수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너가 만약에 2차 함수라는 이런 놈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뭐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판단하시면 되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였다는 이야기니까 이거지. 그치? 얘가 0보다 작다, 0이라 그러면 얘는 교점이 하나였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교점이 없는 상태니까 붕 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맞죠? 그럼 봐봐.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얘는 그냥 는 0이잖아요. 차이함수가. 마이너스 1,3이 얘의 근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합이 2니까 a는 얼마냐면 2잖아요. 그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근각계수의 관계요. 튀어나오죠?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이런 2차 함수였다고요. 맞지? 그런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임수분해가 이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는 0의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니까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네요. 그죠? 근데 이 얘기도 기억해야죠. 자, 이거는 뭐야? 두 근의 차로 나타나죠. 그치?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로 나타나는데 얘처럼 인수분해 이쁘게 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시면 뭐 하면 돼? 공식 써야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 기억나죠 이거? 오케이? 했죠? 네, 인수분해 막 귀찮게 되면 이걸로 꼭 쓰세요. 이거 막 답지도 보고 막 보면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랬을 거고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가 6이니까 뭐 얘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모르겠다만 뭐 이렇게 6이래. 그치? 이거 이용해서 막 풀어내야 되잖아. 근데 봐봐.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그래프. 얘가 x축이고 y축인데 3, 마이너스 1이래. 여기 있잖아. 꼭지점이.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서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위로 볼록하면 가능하니? 안 되죠. 아래로 볼록해야 되네. 그럼 얘는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p랑 q야. 그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6이라면서. 야, 얘는 그럼 무조건 얘는 대칭성 때문에 이만큼이 얼마야? 3 아니야? 끝난 거지. 얘가 뭐였던 거냐면 얘가 6,0였던 거고 얘는 0,0였던 거지. 그림은 미안.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림은 그냥 내가 지금 가정하고 그랬다 보니까 막 그린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참수식 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y는 최고치 한계수 뭔지 모르겠어. a. 그 다음에 0이랑 6이야. x축과의 교점이. 그럼 얘는 x-6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9a 이거네요. 그치? 그럼 a는 얼마? 9분의 1이죠. 맞아? 그래서 이 2차 함수식은 y는 9분의 1 x-6 이렇게 생겼던 거라고. 그런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좀 구해줘 이랬는데 이거 전개하지 말고 봐봐 전개하지 말고 이거 뭐야? 얘랑 같잖아 지금.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니야? 무슨 식? 항등식이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를 의미해? 개수의 합을 의미하잖아. 그럼 x에다가 1 대입해버려. 그거 얼마야? 9분의 1 마이너스 5지. 그치? 맞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9분의 5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그 시험 때 봤던 거죠.
말뜻을 그대로 쫓아갑시다. 이것도 봐봐. 그냥 너가 만약에 그 숙제를 하다가 답지 봐서 그 풀이 보시면 풀이가 조금 우리가 풀던 그 방식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단원별로 풀이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거의 풀이에 맞춰서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막 이런 거 봤을 때 얘 근이 이러면 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뭐 이런 거 막 공부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연결되는 풀이가 안 된다고요. 답지 풀이는. 그래서 너가 실제로 공부하실 때 교과서나 그 다음에 시중 참고서 답지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뭔가 계산이 내가 어디서 틀렸지? 이 정도만. 논리는 네 논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쭉 풀려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얘가 5A 대 5B가 3대 2잖아. 그지? 얘는 이게 3칸, 이게 2칸 요거였던 거지, 그치? 그럼 얘네는 내가 다른 문자로 정리할 필요 없이 한 문자로 커버가 되죠. 한 문자 K라고 할게. 그럼 얘가 K 서치 T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T,0이고 마이너스 3T,0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아 이거 그럼 fx는 0의 두 근이 2T랑 마이너스 3T라는 이야기네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두 개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T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얼마였다? 1이었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얘는 두 근이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2지. 맞아요? 그러면 얘 두 근은 어때야 되냐면 얘를 뭐로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2로 만드는 x값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니까 x는 이때 얼마냐면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고, 또 이번에는 3x 플러스 k가 2야. 그럼 3x가 2 마이너스 k여야 되니까 이때 x는 얼마냐면 3분의 2 마이너스 k죠. 맞아요? 그럼 얘 두 근이 뭐였던 거냐면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콤마 3분의 2 마이너스 k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뭐였다? 마이너스 2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2k가 얼마야? 5죠. 그치? 그럼 k는 얼마? 2분의 5네. 맞습니까? 그래서 K의 5번의 답은 4번이죠. 이 풀이가 이해가 되시면서 쭉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랑 수업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오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자, 11번은 답 1번이고요. 12번은 그냥 보자마자 너한테 이거 구해달라고 했는데 딱 이게 이거 차이함수네라고 바로 알아보시면 끝나죠. 얘에서 얘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여기 교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4랑 2잖아요. 그죠? 그럼 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였다 이거지, 그지? 그럼 곱은 얼마? 마이너스 8이죠. 눈으로도 푸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케이? 네. 됐고요. 15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8x의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겠답니다. 우리 이 정도 알아둡시다. y는 fx라는 이런 도형이 있거나 또는 뭐 함수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때 얘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대입한 식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y-b는 fx-a다. 이게 평행 이동한 거죠. 그치? 그리고 지금 특강 드는 친구들은 이거 자취로 네가 유도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봐봐. 일단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6 그 다음 y 플러스 4 대신 대입하시면 되죠.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y 플러스 4는 x-6의 제곱 플러스 8x-6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y는 x-6으로 묶읍시다. 그럼 얘는 9 아니지 x-6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랬을 때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었네요. 그죠? 얘랑 지금 뭐 하는 거냐면 y는 mx, y는 mx야. 두 개의 교점 x좌표의 합이 얼마래요? 0이래요. 그치? 그래서 얘 빼. 그럼 차이함수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합이 얼마다? 0이래. 그치? 그럼 얘는 얼마?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m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4죠. 그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19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자연수 A에 대해서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정의하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A 값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가 변하잖아요. 그치? 맞지? 그러면 얘랑 안 만나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뭐 여기 어딘가 있고 이렇게 어딘가 있고, A가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뭐 이런 이차함수였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가 안 만나려면 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던지 해야 되겠죠. 그치? 근데 K가 어떻게 돼야 돼? 위아래로 막 변하잖아. 이 K 값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치? 되게 다양한 상황인데, 자 이때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이런 상황에서 F1 더하기 F2 그 다음에 F3의 값 좀 구해줘 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 그냥 F1이라고 했으니까 A가 1인 거잖아. 1 대입해.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만나지 않게끔 하는 K의 개수 찾을 수 있죠. 난 또 A 대입해. 3개밖에 안 되잖아, 끽해봐야. 그럼 그냥 대입해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일단 그럼 말 뜻 그대로 갈게요. 얘랑 얘가 교점이 없어야 돼.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차이함수에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a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 플러스 7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게 차이함수 아닙니까? 얘는요, 얘 판별식이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k의 개수인데, k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넘길게요. 7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A가 1이었을 때는 K라는 놈은 대입했을 때 7 빼기 1이죠. 맞습니까? 7 빼기 1이잖아요. 그죠? A가 1이면 7이고요. 1이면은 얘가 지금 1이니까, 그럼 얘는 6이지. 즉, K는 6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여기 자연수 개수 몇 개 있는데 5개 있잖아요. 1 빼먹었네. 여기 또 1, 여기 있네요. 그치? 1 넘겨야죠. 미안.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치? 다시. 그러면 A가 1일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K가 7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7 미만이지. 그치? 그래서 K는 이때 몇 개냐면 6개잖아요. 자연수는 6개죠. 그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F1이 얼마였다? 6이었다. 이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A는 2면요. A는 2면 여기 대입하시면 K가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29, 20 미만? 그럼 몇 개입니까? 19개? 이렇게 되죠. 그치? 이거 그냥 정리하고 가는 게 편하긴 하겠다. 그냥 근데 이게 그대로 둘게요. 그치? 그 다음 A가 3이면 얘가 K가 63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64 마이너스 25니까 얼마입니까? 39? 네, 39 미만이죠. 그치? 얘는 몇 개? 38개죠. 그치?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냐면 25에다가 38이니까 63개 이거네요. 그치? 맞습니까? 요거 있잖아. 이거 난 지금 이대로 뒀는데 아까 그냥 이게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넘겨가지고 이대로 뒀는데, 이 상태는 사실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하죠. 계산해놓고 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7a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뒤에 게 지금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얘가 지금 3a 제곱 플러스 4a잖아요. 그치?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죠. 이거 계산 실수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이런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19번은 이제 그래프를 관찰하다 보면은 얘가 k 값에 따라서 얘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투라고 하면 안 되지네. 미적 1이죠. 미적 1에서 함수의 극한 또는 연속, 불연속 그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감만 잡으세요. 근데 조금 어렵죠. 그렇지?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21번은 되게 쉬워요. 힌트 하나 줄게요. 얘랑 접한대요. 그치? 그럼 차이 함수의 실근 개수가 몇 개? 하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뭘 알아?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알지. 그럼 바로 이거잖아요. 걔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얘가 뭐 한다? 접한다는 이야기니까 얘에서 얘 뺀 거. 그냥 바로 할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이거잖아요, 그치? 얘 판별식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되죠. 얘는 1 플러스 k가 0이어야 되니까 k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죠, 그지? 맞습니까? 집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보시면 답이 4번입니다. 4번. 뒤로 와서요. 보시면 얘 말뜻이 뭐냐면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 이상이래요, 그치? 그 얘는 말뜻이 뭐냐면 이거 fx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죠, 그치? 맞죠?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얘는요, 요거 gx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15구나 이 얘기죠,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얘나 얘가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 가지겠죠. 그러면은 fx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이 꼭지점의 y좌표의 최소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볼록한데 얘 지금 꼭지점에서 이걸 가질 텐데 이거 왜 g야?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얘가 y좌표의 최대값이 15였다 이 얘기죠, 그지? 맞습니까? 그럼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죠. 그러니까 2고요. 그럼 대입했을 때 8,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네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3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8, 4. 2b 플러스 4네. 2b 플러스 5네요. 그럼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 5죠. 그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너한테 해달라는 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일 때가 최대값이겠네요. 답은 얼마? 4죠. 그러니까 말뜻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치? 나는 그냥 얘랑 같아 이거라고 했지만 그냥 말뜻 해석해보면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얘도 얘 최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대값인 2b 플러스 5가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해서 a와 b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던 거죠. 그치? 했습니까? 그 다음에 28번이요. 28번 보시면 가조건에서 얘가 지나는 점이 1,1이라는 거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얘의 최대값이 10이에요. 근데 봐봐. x의 범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꼭지점이 y좌표가 1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려면 위로 볼록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이걸 네가 이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봐봐. 이거 두 함수의 차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함수의 차이냐면 y는 fx와 y는 5라는 두 함수의 차이죠, 차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이런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5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니까. 맞지? 이랬을 때 얘 두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데 너한테 주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8이야 라고 주는 거지, 그치? 얘 대칭축은 어떻게 되는데 얘네들의 평균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이니까 얼마? 4죠. 얘 대칭축이 x는 4였네, 그치?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던 거냐면 4, 하고 꼭지점의 y좌표가 1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까지 해석이 왔죠. 그러면 결국에 이 차함수가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k라고 할게. 근데 꼭지점 좌표가 4,10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1,1 지나야 되니까 9k 플러스 10이죠, 그치? 따라서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두 실근의 곱이야, 얘. 아이고, 뭐 할 거 되게 많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잖아, 그치? 얘는 x-4의 제곱은 10 해서 x-4가 뿔마 루트 10이잖아요. x는 4 뿔마 루트 10이니까 두 개 곱해달래. 그럼 합차네요. 16 마이너스 10 해서 얼마?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됐죠? 자, 이제 뒤로 와서요. 몇 번 해볼까? 얘가 지금 범위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가요, 미안합니다. 한번 꼬여가지고 중간에 헛소리 했네요. 자, 얘가 x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a고요. 그럼 얘는 양수죠. 그치? 양수죠. 양수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쵸?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얘가 양수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너한테 최소값이 9래요. 그럼 f 마이너스 1이랑 9란 이야기죠. 그치? 네. 대입하시면은 1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얘가 9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다 이 얘기죠. 그치? 네. 그랬을 때 요게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좀 구해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b가 4a 플러스 8이고 b는 2a 플러스 4죠.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해야 돼. 왜 당황스럽냐면 아니 A랑 B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안 나와요 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조건들 있죠. 이런 거 정수 조건 얘네들 맞지? 자연수 조건과 정수 조건은요 생각보다 되게 센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수 조건이 제일 세요. 오케이? 정수 조건이면 조금 이제 할만하거든. 왜 그러냐면 자 봐봐 B가 어쨌든 정수니까 B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A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 가능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얼마냐면 0이잖아요. 여기다 적을까? A, B 이랬을 때 A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때 B는 뭐야? 0이지. 대입하시면 0이죠. 근데 이거는 조건에 만족해? 안 되지. 왜? B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거 A가 뭐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그때 B는 뭐야? 마이너스 2지. 맞아?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 B는 뭐야? 마이너스 4지. 그냥 안 되고 일단. 그 다음 A가 뭐야? 마이너스 5야. 그때 B는 뭐야? 마이너스 6이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지금 뭐야? A가 B보다 크지? 그럼 되는 게 뭐밖에 없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되는 게. A가 B보다 작으면서 둘 다 음수인 거 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두 개 더했을 때 최대값은 얼마? 아니,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5인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까다롭지, 이거 처리하는 게. 여기. 네, 요 식은 편한데. 그쵸? 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5번.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입니다. 얘 최소값 구해달래요. 얘 같은 경우에 네가 이렇게 그냥 전개해버리면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네가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차수를 낮추려고 뭐 합니까? 치환 이용하죠. 그치? 그래서 y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3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죠. 그치? 그럼 뭐냐면 너가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4x로 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t라는 놈은 이런 x에 대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이죠. 근데 x의 범위 제한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x가 2일 때 최소값 얘는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지. 아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이네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했죠.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 t가 얼마냐면 이거 마이너스 4네요. 근데 t가 마이너스 4 이상이래요.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최소값을 여기서 가지겠죠. 꼭지점 그대로. 맞죠? 얘는 굳이 이거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얻어 걸렸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를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되게끔 이렇게. 마이너스 4일 때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네. 뒤로 와서 39번이요. 이거부터 했죠? 경우에서부터 했나요? 자, 39번 볼게요. 39번. 얘가 지금 너 fx가 이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얘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근데 마치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냐면 얘가 사실 여기 들어가면 4차 함수잖아요. 4차 함수였던 걸 이렇게 치환해 놓은 겁니다. fx로 치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너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t고
얘가 t고 얘가 t야. 그럼 뭐야? 문제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 다를 게 없죠. 얘가 t고 t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치환해놨으니까 t에 대한 뭘 찾아야 돼? 범위를 찾아야겠죠. 맞지? 그런데 얘랑 얘는 다른 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t가 함수값이긴 한데 이런 x에 대한 함수값이긴 한데 짜증나는 게 하나 꽉 섞여 있어. 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얘를 처리만 제대로 해내면 되네. 그치? 얘를 처리만 제대로 해내면 되니까 일단 너는 일단 뭐 아직 내가 부등식이나 이런 그래프 그려는 거 알려줄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하자고 그거 설명하기엔 너무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이거는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부등식만 벗겨내는 처리 할게요.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뭐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0은 어디다 포함해야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포함하시면 돼요. 얘가 이때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근데 혹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랑 얘가 뭐의 부호만 달라요? x의 부호만 다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서로 어떤 관계있냐면 y축 대칭 관계있죠. y축 대칭 했을 때 x의 부호만 달라지니까 그럼 한쪽만 그릴게요. 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꼭지점좌표가 아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요 놈이.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떠냐면 x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얘랑 y축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얘를 y축 대칭해. 이거지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네 이거지 지금. 그쵸.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야 봐봐. t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인데 t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t가 얘 대칭축이 마이너스 2고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최소값이 얼마? 이때죠. 그치?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4 2 이거네요. 그치? 네. 그래서 얘 최소값은 2네요. 그럼 봐봐. 절대값이 포함되는 이거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너는 맨날 괴롭힐 거야. 너 대학 갈 때까지. 알겠죠? 함수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나중에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막 별짓 다 해요. 나중에 보면은 막 뭐 사인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그럼 이런 거에다가 막 3 하고요. 뭐 절대값 여기다가 씌웠다가 막 여기다가 전체에다 씌우고 갑자기 마이너스 3 하고 막 이상한 짓 다 하거든요. 이거 그려야 돼. 그래프를. 돌아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내는 방식은 부등식 할 때 내가 한번 알려줄 거고 그 다음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이 이동할 때 한번 쭉 정리해 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특강이나 그런 데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한 것들은 알려줄 거고 빡센 것들은 가서 또 알려줄 겁니다. 시험 대비할 때. 아시겠죠? 예. 쉬었다 갑시다. 쉬세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입니다. 나머지 숙제예요. 프린트. 예. 그 다음에 일요일날 내일 5시부터 저기까지 봤죠? 그거 카톡 5시부터 9시까지 삼각비 보강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삼각비 다 까먹었다 또는 한 번 듣고 싶다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했을 때는 쌤한테 카톡 보내요. 카톡 보내서 그거 선착순 마감시켜야 되거든요. 15명, 6명까지만. 네. 필수 아니고요. 뭐 저 유료도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방정식 단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수일 다시 한번 쭉 흐름 보면요. 첫 번째가 다항식 배우셨고 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치?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게 다항식, 뭐 곱셈 공식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 원리. 그치? 두 번째가 항등식. 항등식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치?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 다음 조리제법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방정식 전에 우리가 수를 한번 확장했죠. 그게 뭐였어요? 복수수였죠. 복수수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까지 왔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 단원에는
2차 방정식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차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이 여러 가지 방정식 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자, 봐봐. 내가 한번 이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자, 우리가 등식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뭐냐면 항등식, 하나가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대체 뭐로 나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고 항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야. 그치? 좌변, 우변이 이렇게 같은 식이야. 표현만 다르지.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얘는 그 값에, x의 값에는 관심이 없어. 오케이? 근데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지. 그 특정한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럼 방정식의 관심사는 항상 뭐야?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관심사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너 한번 떠올려 보면 2차 방정식에서 다양한 걸 하긴 했지만 일단 근본적인 건 뭐냐면 얘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얘가 근의 공식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지만 인수분해로도 풀어낼 수 있어. 이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봐봐. 이제 2차 방정식 말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그러면 얘네 해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너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해 구해봐 라고 한다고. 그런데 3차, 4차 방정식은요, 근의 공식이 있기는 한데 너한테는 없는 수준이야. 왜? 엄청 길어.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3차, 4차 방정식의 관심사는 근이나 해를 구하는 건데 근의 공식은 쓸 수가 없대. 그럼 남는 게 뭐야? 인수분해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너가 이제 이 고차 방정식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3차, 4차 방정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라고 하면 너 앞에서 배웠거든. 쌤, 저 인수분해 배웠어요. 맞아, 너 배웠어. 근데 인수분해 할 때 3차 인수분해 너 하나 배운 게 몇 개 없어. 이런 거 배웠어. x3승 더하기 y3승 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면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요. 이거 공식 외운 거 있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x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3승? 뭐 끽해봐야 이거 아니야?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웠던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야? 그 나머지 뭐 엄청나게 많은 3차, 4차 이런 고차 방정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해법이 있겠지. 인수분해를 해내는 해법. 그게 뭐냐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활용을 해서 네가 인수분해를 해내는 방식이 얘의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야. 아시겠죠?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초점 잡고요. 아, 내가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공식은 뭐 몇 개 없고 일반적으로 이거구나 라고 초점 잡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그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서 고차라고 하면 3차 이상의 방정식, 3차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다 이랬을 때 3차 이상의 방정식인데 다행스럽게도 네가 미적에서 다루는 차수 높은 함수가 3차, 4차야. 4차까지가 끝이에요. 5차부터 안 다뤄요. 여기도 끽해봐야 몇 차 나오겠어요? 3차, 4차가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때 얘가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좌변이 x에 대한 몇 차? 3차 다항식이면 얘를 우리가 곧 3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 얘를 이제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너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잖아.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얘의 근은 0이거나 0이거나 0이어야 되니까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야 라고 얘기하지. 그치? 맞죠? 인수분해해서.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인수분해 하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줄게요. 뭐 어딘가면 이거 제일 간단한 거 합시다. x3승 더하기 1은 0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걸 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공식이잖아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했죠. 얘 근은 뭐인 거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근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
인수분해래. 근해 공식 써보시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죠. 그치? 이렇게 세 개가 있던 거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앞에 이제 밑줄 좀 하나 쳐놓을게요. 일단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인수분해 공식이나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이것만 고등교육과정에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고등교육과정에 나옵니다. 결국 밑줄이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기 용이한 1차식 및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근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방금 이것처럼요. 맞죠? 1차, 2차로 해놓으면 1차는 바로 구할 수 있고 2차도 근의 공식 알고 있으니까 바로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근을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고차 방정식의 풀이 별표요. 자,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는요, 만약에 너가 딱 봤는데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공식 적용할 수 있으면 공식 쓰시면 됩니다. 맞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셔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들이 있어요. 뭐 치환 이용하는 형태들이요. 치환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때 합착골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합착골 유도. 이건 이제 일단 문제에서 보고요. 네 번째가 이제 대칭 4차식이라고 있거든요. 요 정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고차 방식 얘기할 때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은요. 아시겠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2번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인수정리 및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그치? 3번은 치환 이용해서 보기차식 풀어내는 방식이랑 유사하거든요. 치환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이 이제 보기차식 해가지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합착골 유도입니다. 거기다가 밑에 5번 적어놓고요. 대칭 4차식만 적어놔요. 대칭 4차식.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칭 4차식 안 적어놨네. 일단 볼게요. 봐봐. 아까 1번, 여기 해당하는 게 1번인데, 자,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x3승 더하기 1은 0. 이거 아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의 근은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야 라고 바로 쓴 게 1번입니다. 공식 이용하는 형태죠. 그치? 자, 두 번째로요. 너한테 이번에는 뭐를 이제 그 근을 구해달라 그랬냐면, x4승 더하기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 이거를 근을 좀 구해달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너 이거 인수분해하는 공식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는 뭐야? 일반적으로 네가 이제 인수분해 해내야 됩니다. 맞지? 그걸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인수정리 이용할 겁니다. p 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값을 찾아요. 이때 이 알파의 후보군은 뭐였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와 뿔마로 이루어진 얘네들이 후보군인데 보통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걸립니다. 보통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대입해보니까 1 대입해보면 0이 아니죠.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0이죠.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이죠. 그치? 그럼 얘가 자 p 마이너스 1이 0인 거 찾았지. 그치? 그럼 너 이제 논리 흐름 따라와야 돼. 잘 봐. 그럼 두 번째 p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이야기는 이 느낌 아니야? 잘 봐. px라는 놈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뭐야? p 마이너스 1이랑 같이. 나머지 정리.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가 0이면 이게 없지. 그럼 p-1이 0이라는 이야기는 x 플러스 1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아, 그러면 자, 얘가 p-1을 0으로 갖고 있어. p-1이 0이야? 그럼 p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거죠. 그치?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qx만 구해내면 인수분해 끝 아닙니까?
그럼 QX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즉 조리제법 이용해서 목만 구해내면 되네요. 목 구해내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지, 그치? 이게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인수분해 풀이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자, 그대로 가볼게요, 이거. 그런데 하나만 더요. 4번에 적어놓는데 4차면요 인수 2개 잡고 가주세요. 인수 2개 미리. 그러니까 P 알파는 0과 저 알파 값을 2개 잡으라고요. 2개. 오케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도 만족하지만 뭐도 만족하냐면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했을 때 얘는 16, 8, 24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이어서 0이잖아. 그치? 그 2개 찾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2개야? 그러면은 PX가 잘 봐. X 플러스 1도 인수를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2도 인수를 갖고 있고 얘가 이거인 상태지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로 한번 조리제법 썼을 때 그 몫이지. 그치? 그다음 그 몫을 한 번 더 얘로 조리제법 썼을 때 몫이지.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럼 잘 봐. 이 상태에서 4차 방정식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인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먼저 구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빵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 몫이 이거잖아, 이거. 그 몫을 한 번 더 뭐로 해줘야 돼? x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나눠. 그럼 뭐야? 또 조리제법 한 번 더 쓰라고 이렇게. 그러니 2니까 1, 2, 4, 3, 6 요거지. 그치? 그럼 뭐야? 이거 몫이 얼마였던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던 거지. 그럼 얘는 결론은 px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라는 거지. 그치?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잖아. 얘 그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2고 얘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야 라는 거죠. 그치? 이거 좋았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자, 공식 사용할 수 있으면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공식이 안 돼? 그럼 얘가 일반적인 풀이 방식인데 첫 번째 인수 찾으려고. 인수 찾아. 찾고 나서 뭐야 그냥? 그걸로 조리제법 이용해서 목 구해내면 인수분해 끝난 거지. 근데 4차일 땐 뭐다? 인수 2개 미리 잡아놓고 가라고. 왜냐면 너가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잡아놨어. 하나만 잡아놨으면 너 여기서 이렇게 끝나거든 이렇게. 그럼 3차잖아. 그럼 3차 또 인수분해야 되잖아. 또. 너 이 상황이면 이래야 된다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얘 또 인수분해야 되네 하고서 또 찾고 있어야 돼 너. 귀찮지? 그래서 미리 찾아놓으라고. 4차일 땐 2개. 아시겠죠? 네. 그게 4차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세 번째, 치환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 번째가 x4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인데 봐봐요. 복 2차식이라는 게 뭐냐면 치환했을 때도 2차가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봐봐.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그치? 이거 복 2차식이죠. 치환했는데 2차식 튀어나왔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애는 인수분해가 되지. 너무 땡큐해. 뭐야? t제곱 마이너스 4 다시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럼 t가 뭐였던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랬던 거지. t가 x제곱이었으니까. 그는 뭐야? 뿔마 2 아니면 뿔마 1이지. 너무 땡큐한 상황이지 이런 건. 이게 복 2차식. 근데 자, 그 밑에 4번이요. 밑에 맨 아래 얘 4번에 2번이요. 얘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엔 x4승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16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애 봤을 때 복 2차식이네 하고 네가 치환했어 이렇게. 근데 좀 당황스러워. 왜 당황스럽냐면 치환해놓고 났는데 인수분해가 쉽게 돼? 안 되지. 이런 애는 뭐냐면 합착골 유도하는 거야. 합착골을 유도하는데 쌤 그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면 합착골이라는 게 제곱식 마이너스 제곱식이잖아. 그치? 이걸 유도해낼 건데 잘 봐. 야, 얘가 제곱식이고 싶어.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지. 그럼 중간에 뭐 있어야 돼? 8 있어야 되지 개수가. 그럼 잘 봐. 이거 x4승하고
8x제곱하고 16 있었다고 해. 근데 식 변화가 있지. 4x제곱이 더해졌으니까 원래 없던 놈을 더해놨으니까 빼 이렇게. 그럼 이제 식 변화가 없지. 그럼 봐봐, 얘가 앞에 거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잖아. 뒤에 거는 2x의 제곱이지. 이러면 이제 뭐야? 합작골 유도됐고 얘 인수분해 되지. 이게 합작골 유도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인수분해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근이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고 얘는 1 뿔마 루트 3i네. 그치? 그래서 근이 이렇게 4개 있었던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차방 정식은 딱 여기서 걸려. 다 끝이야. 이게 전부야. 그럼 네가 얼마나 봐봐. 이거는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학생 아니고. 그치? 두 번째 이거 인수정리 조리제법 이것만 연습 좀 많이 하시면 되겠지. 일단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시면 되고 3번 4번은 보기차식 중에서도 딱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돼? 그럼 이렇게 풀어내면 돼. 땡큐한 상황. 근데 치환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무조건 합작골 유도구나 이거야. 알겠죠? 여긴 되게 시스테믹하게 되게 그냥 편하게 돼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1번 보시면 얘가 x는 1 중근으로 가진대요. 중근. 맞죠? 중근. 근데 우리 이 말뜻은 좀 구분합시다. 중근이라는 게 중복된 근인데 너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중근이란 말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중근이에요. 너가 쓰는 거는. 그 예를 들면 3차방 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알파, 베타래. 그럼 얘 중근이지. 또 알파 중복된 근이니까 중근이지. 이거 구분하셔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근은 두 개가 같다 해서 두 개가 중복된 근이 돼서 이중근의 의미고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3중근 이렇게 불러요. 3중근. 아시겠죠? 만약에 4차방 정식에서 알파 이건 뭐 흔하진 않지만 이건 뭐야? 4중근 이렇게 부르겠죠.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봐봐. 일단 중근을 갖는다며.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아무 말 없으면 앞에 숫자 안 붙었으면 2중근이야. 그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냐면 얘가 x-1을 몇 개? 2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래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얘가 2 하고 나머지 하나잖아. 그만 이제 할까? 그럼 뒤에 이제 얘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QX를 걸게. 그럼 약간 느낌이 이거 아니야? 너 앞에서 했던 거거든? 봐봐. 이런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없네. 나누어 떨어졌네. 이 얘기지. 맞아요? 이 3차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네. 이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너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럼 첫 번째 x-1을 한번 나눴을 때 몫이 이거였던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0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0인 거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조리제법 2번 썼을 때 나머지가 둘 다 뭐 해야 된다? 0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해석이. 그럼 그대로 가볼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a, 마이너스 8, 4b 이거고 그 다음에 얘가 2. 그래서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4, 4a 마이너스 8, 4a 플러스 4b 마이너스 8 요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 그치? 두 번째, 한 번 더. 그 몫을 한 번 더 x-2로 나눴을 때 또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2, 1, a 플러스 4, 2a 플러스 8 그러니까 얘는 4a 플러스 4죠. 얘가 봐봐. 얘가 나머지인데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지. 맞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니까 b가 3이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었던 거야. 그럼 따라서 a,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맞아요? 이거 공부를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래요. 나한테 들고 와서 이런단 말이야. 쌤 이거 항등식. 맞아. 그럼 항등식 미정계수 결정법 쌤 그거 뭐 수치대입법 그거 아니에요? x에다 2.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2밖에 없는데 식은 2개가 필요한데 이러고 계시단 말이야. 공부 더럽게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아시겠죠?
수학에서 야 쉽게 가는 건 없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너가 자꾸 이런 해석을 요구하거든요. 해석? 손으로 푸는 문제들 있죠. 왜? 그냥 너가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손 운동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꾸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익숙해져야 되고. 그럼 또 봐봐, 또. 봐봐. 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이것도 이해했어. 그 다음 보니까 너가 앞에서 봤을 때 이거잖아, 지금. 얘가 요놈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너 이 과정은 인수분해고 이 역과정은 전개한 거지. 그럼 다항식 전개 원리 좀 볼게. 이거 3차지. 2차? 1차잖아. 그럼 여기 x 이거 아니야? 맞지? x 이거고 그 다음 뒤에 뭔지 모르겠어. t라고 놓을게. 그치? 근데 너 여기 알고 있는 게 있어. 여기 몇 차? 1차 하나 알고 있지. 1차. 그럼 봐봐 여기서 0차, 1차. 1차, 0차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0차, 1차면 얘는 여기 4x고 여기서 1차, 0차면은 뭐야? 마이너스 4tx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더했어. 4 마이너스 4t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이어야 되지. 그럼 t가 얼마야? 3 아니야 이거? 그럼 3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한 게 12. 얘 상수항이지. 그럼 4b가 12니까 b는 얼마? 3이잖아. 그 다음에 나 이제 뭐 구하면 돼? 아이고 2차만 구하면 되지. 2차. 2차니까 2차, 0차. 0차, 2차 없고 1차만 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냐면 x제곱 3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해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다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식 다루는 거 다 그냥 너가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부등식까지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네가 하는 이제 하는 짓들이 다. 얘는 너무 땡큐하죠. 봐봐. 예제 2번 보시면 인수를 두 개나 줬네요. x-1, x-루트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렇게. 내가 이제 뭐만 구해내면 되냐면 얘만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얘만 구해내면 돼요. 그런데 A랑 B를 몰라요. 문자 두 개죠.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아까 위에 건 여기 x-1의 제곱이었나 아마 그랬잖아. 2인가? 뭐 하여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식 하나밖에 못 뽑아내는데 얘는 식 두 개 뽑아낼 수 있지. 그럼 A, B 값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뭐 얘가 0이 된 x값 1, 루트 2 대입해서 그치? 그럼 x에다 1 대입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고 x에다 루트 2 대입하시면 얘는 루트 2의 4승이니까 4죠. 얘는 2a 그 다음 플러스 b가 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 연립하시면 a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고 b는 2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였어 이거지. 그치? 얘 좀 인수분해 해줘 이건데 딱 보니까 얘 뭐야?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인데 심지어 인수분해도 되는 매우 땡큐한 상황 아니야 이거? 이렇잖아 지금. 그럼 t-2, t-1이잖아. 그치? 그 얘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된 거네 이거지. 그치? 그럼 얘는 x 뿔마 1 그 다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아니야? 얘 뭐 네근의 곱? 그러면 얘는 뿔마 1이고 뿔마 2잖아. 그치? 루트 2잖아. 그치?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다 곱하면 2. 오케이? 그래서 네근의 곱은 얼마? 2죠. 2.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뒤로 와서요. 별표요. 이제 그 위에다 적어놔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확장이죠. 근각계수와의 관계 확장. 얘기했었나요? 했나? 안 했나?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고 다른 나라 애들 뭐 그 미국 교재 이런 거 보면 다 비에트 정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는 아주 예전에 고대 그리스 아저씨들 때부터 그때 되게 큰 관심사였어요.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딱 세웠어. 그럼 얘 근 구하는 거 되게 쉽거든.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게 얘 근의 공식이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 개수만 가지고 근을 구해낼 수 있지.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처음에는 1차 방정식 풀어낼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야, x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넘겨서 했던 거지. 근데 얘는 이게 넘겨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 여기 x만 냅둬야 되는데 x만 안 남지. 그래서 약간 좀 천체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내지. 이거 너 근해공식 유도 과정 있잖아. 그거 기억 안 나?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고 절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여기다가 더해야 되지. 4a 제곱분의 b제곱. 그치? 좌변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우변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그럼 뭐야? 얘가 얘의 제곱근이네 이거잖아. 그치? 얘가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요. 너한테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야,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감마의 값 좀 구해줘 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그 세근에 대한 다항식의 값 좀 물어보고 있죠. 그치? 맞지? 그러려면 원래는 너는 얘를 그냥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 전개에서 혹시 합과 곱의 형태로 나타나나 이거 살펴보셔야 되죠. 근데 이거 다 전개하는 게 조금 귀찮거든? 조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인수정리 이용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것 좀 알려줄게요. 봐봐. 한번 이거 인수분해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요 놈이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죠.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필요하잖아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뺄게요. 마이너스 3번 뺐으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죠. 마이너스 하나 빼놓고요.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 감마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 식은 얘랑 변함이 없긴 하지. 변함이 없지. 그럼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뭐야? 이 식이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뭐였냐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서 만든 게 얘인데 얘도 얘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내가 이거를 px라고 했을 때 요 놈 가지고 요 놈도 px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p 마이너스 1에다가 뭐 하신 겁니까? 마이너스 1이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지. 걷다가 뭐만 해주면 돼? 부호 한번 바꿔주면 되지. 얘는 뭐랑 똑같을 거다? 얘랑 똑같겠네. 이렇게. 그치? 맞아요? 아, 그래서 요 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에다가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이거잖아, 지금. 맞지?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이요. 5페이지에 5페이지가 아니죠, 니네. 3차 방정식의 혈렉은 있죠. 그 별표요. 뭐냐면 2차 방정식에 배웠던 혈렉은 혹시 기억나요? 우리 방정식에서 첫 번째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한 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p 플러스 q 루트 m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냐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게 뭐야? 혈렉근의 성질이었죠. 얘의 짝꿍이야 이거지. 그치? 혈렉. 두 번째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이런 복소수의 형태이면 p 플러스 qi 이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다? 혈렉 복소수인 p 마이너스 qi죠.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2차 방정식에서만 이런 얘기 했어가지고 너네가 2차에서만 성립하는 줄 아는데 이거 그냥 모든 n차 방정식에서 다 성립합니다. 단 1차 이상이에요. 1차 초과해야 되지. 2차 이상. 2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서 다 성립해요. 근이 최소한 2개여야 되니까 1차는 안 될 거 아니야. 2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다 성립하는 성질이야 이거. 3차든 4차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런 건데 봐봐. 허근 있죠. 허근. 얘 허수잖아요. 복소수면. 여기 지금 Q가 0이 아니면 살아있잖아 이거. 그치? 얘가 허근은 그럼 반드시 자기 짝꿍이 있죠. 허근은 복수수근은 그러니까 허근은 반드시 자기 짝꿍이 있잖아. 혈렉. 그러면 항상 근의 개수가 얘는 짝수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봐봐. 3차 방정식이 실근, 허근 이랬을 때
봐봐. 실근 3개, 허근 0개는 가능하지. 실근 2개, 허근 1개 가능할까요? 3차 방정식. 안 돼요. 왜? 허근은 무조건 짝수계여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런 근의 형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실근 1, 허근 2개 가능하지. 실근 1개, 허근 3개 가능해? 안 돼. 짝수계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그런 중요한 성질이 좀 나와요. 허근은 항상 짝수계 가져야 돼.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집에 가서 개념서 한번 쓱 다시 보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 한 30문제 되나요? 그 다음 오늘 숙제 채점 안 하고 오답 안 한 친구들은 그거 다음 시간에 한 번에 40원